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초대석의 김혜연입니다. 요즘은요,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천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 의료원의 조승현 원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난 81년 동안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인천시 의료원. 쪽방촌 진료 등에 찾아가는 봉사와 나눔을 펼치며 사랑을 실천해 더욱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리모델링 등으로 더욱 멋지게 재정비된 인천시 의료원의 역할과 많은 이야기를 조승현 원장님과 함께 나눠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의료원 원장 조승현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인천시 의료원장으로 재임명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인천의료원 원장으로 13대 원장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제가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분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어쨌든 믿고 따라준 저희 인천의료원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한 덕분에 시민들께 결국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아마 재임용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다른 각오로 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인천시 의료원 다른 일반 병원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이제 가천의대 길병원에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두고 이제 적십자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적십자병원도 결국 공공병원입니다. 남들은 대학 교수를 왜 그만두고 그리로 옮기는지, 병원도 아주 좀 거기도 열악한 병원이었는데 저도 잘 사실은 몰랐었어요. 제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공공적인, 즉 사회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제 스스로 마음에 아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의료원 원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민간병원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민간병원은 아무리 그 설립 이념이 공공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이윤을 내서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이윤 추구의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공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로서 사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더 적합한 그런 형태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료원장을 맡게 됐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각오로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병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정말 남다른 취지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무래도 담당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반 병원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이제 지방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요즘에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전국에 34개 지금 지방의료원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 지방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올해 7월부터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공공병원이 하는 일은 그 목적에서 일단 다릅니다. 보통 민간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병원의 원칙에 가장 충실하게 되죠. 근데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기능은 똑같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민간병원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서는 이제 공공이라 하면 일단은 군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없더라도 군대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듯이 어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고, 먼저 번에 왜 그 사스나 신종플루나 뭐 요즘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뭐 이런 사건을 보셨을 거고, 더 유명한 사건으로는 구미의 그 불산 누출 사건이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해안에 유조선이 그 쓰러져서 오염됐을 때도 그런 중대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한 것들이 대부분에 있는 그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민간 병원이 그런 데 가서 어떤 이윤이 없이 봉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그런 병원 역할이 큰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국가에서 실행하는 의료 정책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수까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료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그동안 메인인 것처럼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입니다. 대도시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지 뭐 행여 환자도 많고 독거노인 또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들, 쉽게 말해 지금 있는 그 의료보험에서도 포괄되지 않는 이런 취약한 계층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적정 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 병원이 물론 뭐 과잉 진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목적이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으로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느 정도 지나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병원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적으로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함으로 해서 다른 병원들에게 어떤 그 진료의 표준을 제공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적정 진료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는 것, 그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가 보통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민간병원과 다른 점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하면은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라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현재 이 공공병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병원은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네. OECD 국가로 치면 뭐 거의 꼴찌라고나 할까요? 전체 의료기관 수로 따지면 한 6% 정도. 그리고 병상수, 보통 병원 몇 병상 하지 않습니까? 한 1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같이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영리병원이 주로 중심이 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 버는 쪽으로 의료가 할 거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시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공공병원의 병상 수가 거의 2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제약 조건 중에 지금 현재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조금 공공병원이 좀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34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의료. 네. 이제 인천시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병원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에 있는 인천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전국에 이제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이 있어서 네. 그것들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묻기는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아주 산골에 있는 병원도 있는가 하면, 서울의료원 같이 대도시에 있는 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광역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천 도시의 특징과 결국은 우리 인천의료원이 갖는 특징이 결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천은 뭐 다 아시다시피 면적은 서울의 2배가 넘고요. 농촌, 어촌이 있고,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송도나 청라 같은 온천, 마천루가 질비한 국제도시가 있는가 하면, 또 옛날 구도심 같이 쪽방촌에서 혼자 기거하시는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인구 구성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각종 만성 질환의 이환율이라든지 또는 흡연율, 자살률, 또 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 인천 시내가 지금 300만 인구에 육박하는데 시립병원이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시장님께도 쭉 건의드렸던 게 이거 최소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나 인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하나로서는 사실 벅차고 좀 더 많은 기관이 설립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의 뭐 지역적, 뭐 지리적 특색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병원보다도 좀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많은 계획들을 좀 추진하고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중점적으로 뭐 심혈을 기울이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병원이 이제 그 당시에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구 신흥동에 그 구도심 중심에서 있다가 1997년에 현대 자리로 이전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 그 이후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워낙 낡고 장비들도 뭐 워낙 낡아서 이건 뭐 그 폐기 처분해야 되는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3년 동안에 지금 거의 한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병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장비를 새 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뭐 어느 대학병원 못지않게 최소한 있는 장비의 수준은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아주 깨끗한, 이따가도 좀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깨끗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의료진들을 영입을 하고 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하드웨어를 지금 갖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추진할 사업들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병원 인력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로 계획을 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안정망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그 의료적인 그 측면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지난달서부터 지금 동인천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그 무료 진료 사업을 한 달에 한 번씩 2회에 걸쳐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매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뭐 어떤 방문하는 진료들 또 그리고 노숙인들의 진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 쪽방촌 우리가 위치한 동구 쪽에는 또 그 쪽방촌이 많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의료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런 취약계층 진료 이외에도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인천시 전체가 어떤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그것이 작년에 그 인천시에서도 WHO에서 하는 건강 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국 최초로 인천시 의회에서 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인천시 자체가 그동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인천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인천시 전체적인 공공의료 계획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기술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평가도 하고 환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추진하실 사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파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참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진료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 됐고 또 첨단 기기가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병원 모습이 보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깨끗한데요. 네. 바깥의 외장도 다 새로 고쳤고요. 옛날에 그 있었던 그 낡은 창고 모습의 병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원장님?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병원 전체적인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도 하고 이건 또 제 환자들을 병원 제 집무실에 연결해놔서 환자들의 상태를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은 또 회진을 도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네. 어떤 환자들이신지 좀 알려주세요. 이분은 그 전신쇠약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오신 분인데요. 네. 지금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서 지금 몸무게도 많이 늘고 아주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환자분 한 분 한 분 회진을 두시다 보면 하루 업무가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예, 이분들은 사실 제 담당 환자는 아닌데 병원에 워낙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나가는 길에 가능하면 병실에 들러서 혹시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진을 도실 때 어떻게 환자분들이 이제 호전되는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그러면 기분 좀 좋으세요? 아유, 당연하죠. 네. 환자가 좋아지면 제일 기분 좋은 건 환자 자신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의사입니다. 네. 보니까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변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또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요즘엔 제가 원장이라 환자를 이게 자주는 못 봐서 네. 지금 분들은 다 옛날서부터 한 십수년 전부터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른 병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저를 따라오고 계시고 저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혹시 문제 있으면 제가 합니다. 이분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진찰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문제는 없으셨나요? 예, 뭐 큰 문제는 없어서 네, 잘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도 좀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사도 몇 가지 해드렸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치료와 이제 체크를 해주시네요. 네.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분 이제 변이 좀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음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좀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랫동안 봐오셨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편이죠. 네. 이곳은 또 어딘가요? 저희 병원 이제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원무과 부분. 네. 그리고 이거는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지금 새로 다 증축해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뭐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 아주 쾌적하게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으로서 동시에 4-5분이 한꺼번에 내시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번에 혈압 재는 이제 거.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지금 이번에 바뀐 모습인 거죠? 예, 없던 직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깨끗합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한 2달 전에 들어온 MRI 기계입니다. 동일 기종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고요. 이렇게 혈관 상태까지도 직접 침습적인 네. 검사 안 하고도 볼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거 보니까 새로 들어온 장비인가 봐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128채널 MDCT인데요. 이게 한 2, 3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인천에서 최초로 들어왔던 장비입니다. 지금은 몇 군데 갖추고 있지만 네. 저희는 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건강검진서부터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병원이 정말 깨끗하고 멋지게 변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원장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부담도 느끼실 것 같고 또 호전되는 환자분들을 보아서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세요? 그 시설 장비가 개선돼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아주 만족하고 특히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보이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직원들이 또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병원이면 직원들 의식들도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 이제 의료계에 몸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989년에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제 의료계에 몸을 담으셨는데 그런 만큼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기일병원에서 네. 가천의대죠. 지금 소아외과를 했었습니다. 아기들, 특히 기형아들을 많이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을 받았던 애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교로 다니고 큰 애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가 저를 붙잡고 자기 아기가 옛날에 저한테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인연이 애들, 있네요. 예, 네. 지금도 찾아오고 하면 아주 이쁘고 정말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정말 짜릿하겠어요, 온몸이요. 그럼요. 네. 사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직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키우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상하게 어릴 때 집에서 닭하고 토끼를 키웠었는데 중학교 때쯤 됐나? 저희 할머니가 주사를 좀 놔주래, 예방주사를 놔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약을 하나 사왔는데, 주사 놓는 방법도 배우고, 근데 약 한 병을 사면은 한 100~200마리를 놔주는 양이었기 때문에 집에 뭐 닭이 한 10마리 있으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걸 다 놔주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사실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제 적성에도 또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아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또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 건가요? 의료급여 환자에게 혜택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어느 병원을 가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의료급여 환자들이라는 거는 자기 그 의료비의 대부분을 세금으로서 정부에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무상의료 개념인데 실제로 이제 의료급여 환자들도 이제 민간 병원을 가면 본인이 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온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뭐 그 상급병 진료나 특진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말고도 또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나 뭐 MRI 뭐 이런 비싼 검사들은 안 되는데 저희 의료원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병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윤을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시설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런 좋은 장비와 깨끗한 시설을 아무도 차별 없이 그대로 이용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혜택을 보는 거지, 뭐 비용 면에서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부분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통해서 인천시 전체적인 그 공공의료 계획을 좀 잘 짜서 특히 보건소와 연관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강 지표를 좀 높여 나가고 그런 큰 그림에서 실천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여러 자리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의료원은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과거 같은 시립병원의 낡은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있거든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료원이 발전될 때 결국 인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 의료원의 조승영 원장님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의료 소외계층들이 기댈 수 있는 우리 인천 지역에 참 따뜻한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천 초대석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